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TV입니다. 저는 대한소아청소년정형외과학회 백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장판 손상 및 이에 대한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판을 다쳐서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들 많이 놀라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성장판이 다쳤다고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걱정되시는 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다쳤을 때 궁금한 점들, 이 질문들을 모아 이번 시간에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골절에서 성장판 손상이 모두 일어날까요? 골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성장판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판은 보통 여자아이에게서는 13에서 15세, 남자아이에게서는 15에서 17세까지 존재하는 곳으로 대부분 뼈의 양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여기 뼈 부분에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로 성장판입니다. 대략적으로 소아에서 골절이 발생할 경우 약 20% 정도가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5명 중 1명 정도만이 성장판 손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성장판 손상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성장판은 보시다시피 엑스레이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뼈는 엑스레이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데 비해서 성장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배경과 같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장판이 연골로 구성되어 있어 칼슘이 침착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선이 성장판에 연장되어 있을 경우 또는 성장판 손상이 의심되는 부분이 반대쪽보다 넓어져 있을 경우 성장판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아에서는 양측 방사선 검사를 같이 촬영하게 됩니다. 물론 CT 또는 MRI를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판 손상이 있으면 성장이나 형태에 문제가 생기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성장판 손상의 다수 케이스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판 손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성장 장애라던가 변형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판 손상 시 어떨 때 성장판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나요? 성장판에는 성장세포가 밀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지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회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회복이 잘 안 되면 성장세포들이 뼈로 대체되게 되고 단순 방사선 검사상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를 골가교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발생할 경우에는 성장판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성장판을 잡아당겨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골가교는 바로 판단할 수 없고 빠르면 외상 이후에 3개월, 늦으면 최장 1년까지도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시 관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판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로는 가해지는 힘이 있을 수 있겠죠. 강한 힘에 의해서 성장판이 다치면 아무래도 성장판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던가 높은 데에서 떨어져서 다칠 경우에는 성장판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어디에 성장판이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상지와 손, 발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 손상 시에 성장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릎이라던가 발목 같은 경우는 손에 비해서 성장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설명드리면 성장판 골절과 관절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도 성장판 정지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골절선이 관절의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타입의 골절에 관절 쪽으로 내려가는 골절보다는 성장판 정지가 적게 발생합니다. 한 부위의 성장판 손상이 다른 부위의 성장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판 손상은 오직 해당 부위의 성장판에 장애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목 성장판이 다쳤다고 해서 키가 안 자란다, 이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성장판이 다칠 경우에 해당 뼈에서 길이 성장이 멈추게 되거나 각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상이 있었던 뼈뿐만이 아니라 다른 뼈를 수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판 손상이 의심될 경우 치료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장판 손상이 먼저 발생했다면 치료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최대한 빨리가 아무래도 낫겠죠. 골절이 있다는 소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이가 아픈 거니까요. 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깁스를 한다 하더라도 틀어진 게 심하다면 뼈를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보통 1주 내에 수술 또는 뼈를 맞춘다면 이러한 술기로 인한 추가적인 성장판 손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성장판 손상이 있다고 이에 대해서 처음 진단한 병원에서 더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병원 외래가 1주가 넘게 걸린다고 하면은 바로 응급실이라도 내원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성장판 손상은 수술이 필수인가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시 사용하는 핀이라던가 스크류 등이 성장판을 통과할 때 손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장판 손상의 위치, 틀어진 정도, 환자의 나이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판 손상 및 정지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성장판 손상 이후 성장판 정지가 발생했다면 먼저 확인하는 것은 환아의 나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아의 나이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환아의 뼈 나이인데요. 이 뼈 나이를 통해서 성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은 성장이 얼마 없을 경우에는 성장 정지가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이 2년 이하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굳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정지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장이 많이 남은 애들에서는 근골격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길이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 특히 허벅지나 하태부뼈의 경우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게 될 수 있는데요. 환자가 보행장애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다리라던가 X자다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장판 부분 유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치료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장 정지가 와서 길이 차이가 날 경우 치료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지의 경우에는 길이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도 치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의 경우에는 조그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더라도 쉽게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2cm 이상 길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다르게 자라는 아이의 특성을 이용해서 정상측 다리 성장을 억제하는 성장 억세주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측 성장판을 반대측처럼 성장 정지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다리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은 환측 다리를 길게 하는 골 연장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길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장 억제술이 더 간단하고 합병증도 적고 치료 기간도 훨씬 짧은 수술이기 때문에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각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에는 교정 절골술을 시행하지만 소아에서는 성장판 일시 유압술만을 시행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시적으로 한측 성장판을 금속물로 정지시켜서 각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자라는 아이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모든 아이들의 성장판 손상에서 성장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지 및 다리 길이 차이뿐만이 아니라 각변형, 관절 운동 장애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치를 적절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성장판 손상이 있을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대한소아청소년 정형외과학회 백은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